여러분들 약간 졸려하시는 것 같아서, 이거 여러분들께 시간을 드릴게요. 그 예측이 틀린 샘플들, 훈련셋, 훈련셋 샘플들 100개만, 100개를 시각화해 보세요. 우리가 위쪽에서 이미 숫자 이미지 100개를 그렸던 코드 있었죠. 위쪽에서 엠니스 데이터셋 요거 하면서 요렇게 100개, 숫자 이미지 100개를 그렸던 거 있잖아요. 요거는 그냥 순서대로, X, 2차원 배열 X에 있는 거를 순서대로 100개를 찾아가지고 그냥 요렇게 시각화를 해봤는데, 자, 여기서는 그 예측이 틀린 훈련세 샘플, 예측이 틀린 것만 한번 100개를 시각화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실제로, 왜 5라는 숫자가 3이라고 잘못 예측한 게 157개나 나왔는지를, 물론 100개의 5가 많을 거라고는 장담할 수는 없지만, 뭐 그래도, 손글씨가 어떻게 생겼길래 잘못 예측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시려면 틀린 샘플들을 먼저 찾으실 수 있으셔야 돼요. 틀린 샘플들을 먼저 찾으실 수 있으셔야 그 다음에 틀린 샘플들을 시각화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뭐 어떻게 틀린 샘플들을 찾을 수 있을지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요. 네. 시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샘플들을 먼저 찾아볼게요. 우리가 샘플은 어디에 있어요? XTR의 훈련세 샘플들이 있어요. 그죠? 이거 2차원 배열이죠? 2차원 배열이고, 6,000개 중에서 80%니까 4,800개? 아마 4,800개, 행은 4,800개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1차원 배열은 784개의 그 픽셀들을 가지고 있겠죠. 자, 여기서 불리언 인덱싱을 하시면 돼요. 불리언 인덱싱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실제 값과 예측 값이 다른 게 틀린 샘플들이잖아요. 맞아요? 실제 값은 누가 가지고 있냐면 y 트레인이 실제 값이고요. 그리고 다르다. 예측값, 훈련셋의 예측값은 트레인 프리딕트잖아요. 맞습니까? 이게 실제 값과 예측 값이 다른 위치잖아요. 인덱스잖아요. 그죠? 그 실제 값과 예측 값이 다른 인덱스로 훈련셋에서 1차원 배열들을 뽑아내면 그게 틀린 샘플들 아닌가요? 맞아요? 네. 자,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저장을 할 건데 x wrong이라고 저장을 할게요. wrong이 틀렸다는 얘기니까. 네. 얘 모양만 한번 보면은요. 전부 출력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모양만 보면, 아, 4,800개가 아니죠. 48,000개요. 48,000개. 죄송합니다. 48,000개 중에서 그 3,096개가 틀렸다는 얘기예요. 어, 우리 샘플이 훈련 세트에 몇 개를 만들었냐면 6만 개를 만들었었잖아요. 기억나세요? 그죠? 그리고 이거에 곱하기 80%가 훈련 셋으로 사용이 됐죠. 맞습니까? 어, 얘를 분모로 하고 요 틀린 거의 개수 3096 요거를 해보면은요. 계산해보면 0.06이 나오죠. 그러면은 이거의 1에서 0.06을 빼면은 0.94잖아요. 그죠? 우리 훈련소에서 정확도 93점 몇 퍼센트 이렇게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틀린 개수 맞죠. 그죠? 음. 자, 이렇게, 전체 그 48,000개의 6848인 게 48,000개의 샘플들 중에서 3,096개의 틀린 샘플들을 찾았어요. 이 중에서 앞에서 100개만 그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앞에서 100개만 그리시면 돼요. 코드는 위쪽에서 사용했었던 코드를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피겨 만들고요.
그 엑시스들의 배열을 만드시는 거예요. plt.sub 플러츠, 서브 플러츠. 그리고 로우의 개수를 10개, 그리고 컬럼의 개수도 10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겨 사이즈를 조금 키울게요. 여기서는 12, 요 정도로 조금 키울게요. 조금 자세하게, 좀 크게, 이미지를 조금 크게 보기 위해서. 어, 얘는 그 예측이 틀린 틀린 샘플들이고요. 틀린 샘플들이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한번 보죠. 뭘 볼 거냐 하면, Y Y 트레인, 이거는 Y 틀린 거, wrong이라고 할게요. 이거는 실제 값에서 예측이 틀린 레이블들, Y, TR, 그 다음에 train, predict. 자, 이거는 뭐냐면 예측이 틀린, 훈련, 샘플의 실제 값, 실제 레이블이에요. 실제 레이블. 그러니까 틀린 샘플의 실제 값이라는 뜻이죠. 이해되시죠? Y 트레인이 실제 값들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값과 예측 값이 틀린 것들만 틀린 위치에서만 선택하겠다. 이기 때문에 예측이 틀린 훈련 샘플의 실제 레이블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를 더 제가 할 건데 예측 wrong이라고 할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트레인 프리딕트에서 실제 값과 예측 값이 다른 것들을 찾아볼게요. 자, 이거는 뭐냐면 예측이 틀린 음, 예측이 틀린 훈련 샘플의 예측 값, 그러니까 잘못된 예측 값이죠. 잘못된 예측 값을 찾은 거예요. 틀린 예측 값들이란 뜻이에요. 틀린 예측 값들. 요것도 그 그래프에다 같이 표시하려고요. 음. 얘는 784 픽셀의 이미지를 그릴 수 있는 배열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 값은 여기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실제 값을 어떻게 잘못 예측했느냐라고 하는 게 PRED wrong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트레인에서 실제값과 예측값이 다른 거, 트레인 레이블에서 실제값과 예측값이 다른 거, 그 다음에 예측값에서 실제값과 예측값이 다른 거, 이런 식으로 변수들을 만들었어요. 요거를 같이 표현할 겁니다. 같이 표현할 거고. 네, 자, 이렇게 서브 플롯들을 만들었어요. 엑시스들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100개만 그려보기로 했기 때문에 100번 반복하시면 돼요. 4, 인덱스 i라는 의미로 i라고 하고요. range를 10개, 0부터 9까지. 그 다음에 for j in range 0부터 9까지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이중 반복문으로 만드는 이유는 서브 플롯들이 이런 형식으로 생기기 때문이죠. 서브 플롯들이 이렇게 생기기 때문이죠. 그죠? 행 인덱스들이 0번, 1번 이런 식으로 행 인덱스들이 생기게 되고요. 컬럼 인덱스도 0번, 1번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되죠. 9번까지 그러니까 컬럼 9번까지 행도 9번까지 이렇게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 서브 플롯 여기 있는 서브 플롯의 인덱스는 0,0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서브 플롯의 인덱스는 0,1이고요. 그죠? 그래서 인덱스가 두 개가 필요하죠. 우리가 엑시스 하나를 찾으려면 인덱스가 두 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I, J 이렇게 이중 반복문으로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서 IDX를 I 곱하기 10 더하기 J라고 표현을 한 이유는 뭐냐면 이거는
X에서 꺼낼 때는 인덱스가 하나만 필요하잖아요.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i와 j를 가지고서 0부터 99까지의 숫자를 만들어 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한 거고요. 어, 그럼 우리는 이미지는 어디서 찾으시면 되냐면 x wrong이라고 하는 변수에서 인덱스로 찾으시면 되고요. 근데 얘가 1차원 배열이잖아요. 1차원 배열은 이미지처럼 시각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reshape 28 곱하기 28 픽셀의 2차원 배열로 변환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미지를 시각화할 수가 있는 거죠. 이미지는 어디다 그릴 거냐면 엑시스 인덱스 i번째 j번째에다가 I am show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해서 불러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이미지 넣어주시면 되고요. 컬러 맵은 그 흰색과 검은색이 반전된 plt.colormap.binary라고 하는 컬러 맵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엑시스의 축들을 그려주면 너무 따닥따닥 보기가 싫으니까 축들을 없애버릴게.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쇼 이렇게 해서 보여주는 것까지를 하면은요, 이런 숫자들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 숫자가 실제값이 뭐였고 예측값이 뭐였는지, 이 숫자가 실제값이 뭐였고 예측값이 뭐였는지 궁금하지요? 그 부분을 저는 타이틀로 나타낼 거예요. axis i, j의 set title 이렇게 할 거고요. formatted string으로 여기가 작기 때문에 문자를 아주 길게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앞쪽에 쓰는 거를 실제값이라고 할게요. 앞쪽에 쓰는 거는 실제값인데 실제값은 누가 가지고 있냐면 y wrong이라고 하는 게 실제값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어, 배열 y wrong이라고 하는 곳에서 똑같은 인덱스 이미지를 뽑을 때 사용했었던 똑같은 인덱스 사용하면 되겠죠. 똑같은 인덱스로 0, 1, 2, 3, 4, 5, 6, 7, 8, 9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거랑 비교하기 위해서 어, 타이프 연산자 이렇게 쓸까요? 요거랑 요거다. 뭐 그런 의미로 이렇게 파이프 연산자 쓰고 예측값은 PRED wrong이에요. PRED wrong. 그러니까 죄송해요. 요거는 문자열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 중괄호는 변수를 사용할 때 쓰는 거죠. 중괄호는 변수를 사용할 때 그다음 얘는 문자열 다시 변수를 사용할 거니까 중괄호. 중괄호 안에다 변수 이름이 PRED wrong. 인덱스는 똑같은 위치.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해주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앞에 있는 게 실제 값입니다. 4라고 하는 숫자를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9라고 예측했다는 뜻이고요. 3이라고 하는 숫자를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6이라고 예측했다고 그럽니다. 아, 얘를 구자처럼 생각을 한 거네요. 얘는 6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그런 것 같은데. 네. 자, 얘는 4라고 쓴 글자인데 9라고 쓴 글자라고 예측했다라고 하고요. 얘는 2라고 쓴 글자인데, 여기가 이렇게 생략된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군요. 8로 예측을 했다는 뜻이에요. 얘는 1인데 8로 예측했다는 뜻이고요. 얘는 8인데 이거를 5라고 예측을 했다라고 합니다. 팔자가 조금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죠. 그죠? 팔자가 약간 똑바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더니 얘를 뭐처럼 생각하냐면 5처럼 생각한다는 얘기죠.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음. 그래서 요 숫자 위쪽에 있는 숫자들이 의미하는 거는요. 위쪽에 있는 숫자들이 의미하는 거는 앞쪽에 있는 게 실제값, 왼쪽에 있는 게 실제값, 오른쪽에 있는 게 예측값.
것을 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숫자들을 잘못 맞췄나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살펴봤어요. 음. 사람보다는 조금 멍청한 것 같죠.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글씨가 아무리 못생기더라도, 사람들은 정확하게 맞출 것 같은 그런 이미지인데, 좀 틀린 이미지들이 좀 있기는 있죠. 그죠? 이런 이미지는 저도 못 맞출 것 같아요. 어. 머신러닝은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7이라고 예측을 했다라고 하는데, 실제는 0이라고 하는군요. 근데 0처럼 보이기도 하고, 8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죠? 네. 그 다음에 또 애매한 게 얘가 6인 것도 좀 의외네요. 9나 4처럼 보이는데 실제 값이 6이라고 하는 것도 좀 너무 의외죠. 어. 그래서 이렇게 그 틀린 이미지들을 보면, 틀릴 만한 것들도 좀 있어 보이고요. 그렇지 않은 것들도, 사람은 쉽게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잘못 판단을 내린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십니까?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틀린 샘플들을 우리가 이렇게 확인해 보는 이유는 나중에 이런 틀린 샘플, 우리 앙상블 할 때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오차들을 더 학습한다. 어, 그래서 그 많이 틀린 샘플들을 찾아서 걔네들을 증식을 시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픽셀을 이동을 시킨다거나 픽셀을 회전을 시킨다거나 이런 그 기법들을 사용해서 그런 샘플들을 의도적으로 증식을 시키고 훈련을 다시 시켜 보는 거죠. 네. 그럼으로써 그 예측의 성과들을 좀 더 높여갈 수도 있다.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은 그런 식으로 오차들을 더 학습해 가게 되면 점점 더 좋은 그런 것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이었었습니다. 어,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보시냐면 K nearest neighbor classifier를 한번 써보세요. 우리 훈련세가 검증셋은 나눠놨어요. 그죠? 훈련세가 검증셋은 나눠놨으니까 K nearest 네이버 클래시파이어를 생성하고요. 교차 검증까지는 하지 마세요. 그냥 훈련셋 훈련시키고 그다음에 훈련셋 예측값 찾고 검증셋 예측값 찾아서 정확도 계산하고 그리고 훈련셋에서 그 컨퓨전 매트릭스 한번 그려보세요. 어떤 샘플들이 많이 틀렸나? 그러면은 KNN과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비교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시간도 얼마나 더 많이 걸리는지 아니면 더 적게 걸리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께 시간 드릴게요. KNN을 생성하시는 거는 K Neighbors Classifier로 생성하시면 되겠죠. 파라미터들은 다 디폴트 파라미터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이웃 몇 개만 계산하겠다, 5개를 찾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훈련색과 훈련 레이블을 주고서 학습을 시켰습니다. 학습시킬 때 시간이 하나도 걸리지 않았어요. 시간이 정말 0.1초도 걸리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지금 돌고 있는 코드가 스코어를 계산하는 코드입니다. 그러니까 훈련셋의 정확도를 계산하려고 하는 그런 코드인데 훈련셋의 정확도를 계산하려면 훈련 샘플을 가지고서 제일 처음에 뭘 해야 될까요? 예측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 다음에 예측값과 두 번째 아규먼트인 실제 값을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죠? 네. 그래야 몇 퍼센트 정확도인지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게 지금 계속해서 돌고 있어요. 이제야 끝났습니다. 이제야 끝났고 97.9%의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밑에 있는 거는 밸리데이션 셋이에요. 밸리데이션 셋에는 샘플이 몇 개가 있었냐면 6만 개 중에서 20%니까 12,000개가 있었어요.
12,000개의 샘플들에 대해서 예측값을 찾고 있는 중이고요. 예측값을 다 찾았으면 12,000개의 실제값하고 비교를 할 거예요. 그럼 정확도가 계산돼서 나올 겁니다. 근데 여기가 훈련세 정확도 계산하는데 3분 걸렸고요. 그거보다는 조금 덜 걸리긴 하겠죠. 근데 역시나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어요. 예측하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립니다. 자, 이유는 왜일까요? K 니어리스트 네이버는 훈련하는 시간은 0.1초도 걸리지 않았는데 예측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이유는 예측하고자 하는 샘플이 들어가면 일단 훈련셋에는 전체 몇 개가 있었다고요? 6만 개 중에 6848 4만 8천 개의 샘플이 있었죠. 훈련 세트에 XTR 4만 8천 개가 있었죠. 맞아요? 일단은 가장 가까운 이웃들을 찾으려면 거리를 몇 개를 계산해 봐야 돼요? 4만 8천 개. 그리고 걔네들을 정렬해서 짧은 거 5개를 찾아야 되겠죠. 자, 그런 거를 또 몇 번 반복해야 돼요? 샘플이 4만 8천 개가 있으니까 4만 8천 개의 거리를 계산하고 정렬하는 거를 4만 8천 번을 반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시간이 느리죠. KNN을 설명드릴 때 제가 장점 말씀드렸는데 KNN은 훈련 시간이 하나도 걸리지 않는다. 단점은 예측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우리는 그동안 사용했었던 샘플들이 굉장히 작은 샘플들이었기 때문에 예측하는데도 시간이 짧게 걸렸지만 이렇게 한 4만 8천 개 그리고 그 픽셀의 개수가 피처들의 개수가 784개 요 정도 되니까 시간이 이렇게 걸리게 됩니다. 근데 정확도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에 비해서 훨씬 좋네요. 그죠? 90 훈련셋, 검증셋 전부 다 97%의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단순한 알고리즘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음, 어떤 수학적인 모델을 만들어내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죠. 그죠? 네. 틀린 샘플들 찾거나 컨퓨전 매트릭스를 찾으려면 예측하는 거를 해보셔야 돼요. 예측값 찾고 그런 것들도 해보셔야 됩니다. 네, 그런 것들은 점심시간에 한번 여러분들 직접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전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으십니까? 잘 드세요. 재밌지 않아요? 재미없어요? 네, 그러면 식사들 맛있게 하십시오.